오토 캠핑을 하거나 차박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차가 조금만 더 컸으면.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다 보면 장비가 자연스럽게 하나둘 늘어가잖아요. 장비가 늘어간 거를 차에 넣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테트리스를 쌓게 되는데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얼마나 커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UV를 타고 차박을 가는 중입니다. 자, 이렇게 차가 커졌을 때 어떤 점들이 더 편리해지는지, 또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고요. 좋아요와 구독,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ESV입니다. 그냥 에스컬레이드만 해도 큰 차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30cm가 더 길어졌습니다. 차 앞뒤로만 보면 5765mm고요. 차 높이는 1945mm거든요. 조금 더 가늠이 되기 쉽게 국산차 중에서 가장 큰 SUV인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 앞뒤로 77cm 길고요. 양옆으로 10cm가 더 큽니다. 그리고 높이는 20cm가 높으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. 동급 차를 찾으려면 링컨의 내비게이터나 쉐보레 타호를 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기본 모델일 때 얘기고요.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캠핑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. 특히 2열을 접지 않고 3열까지만 접은 상태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도 될 것 같았고요. 심지어 3열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었습니다. 큰 SUV들도 3열까지 있다 보면 3열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의 트렁크는 보통 좁거든요. 지금 캠핑 장비 엄청 조금 넣어놓고 이렇게 생색내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저는 보통 니로에다가 이 장비를 싣고 다니는데요. 니로에 실을 경우에는 뒷자리를 풀 폴딩 해놓고 짐을 차곡차곡 쌓아야 겨우 들어가는 정도의 양이고요. 쌍용의 토리스로 차박을 했을 때에도 트렁크에 다 들어가긴 했는데 트렁크에 가득 꽉 찬 모습이었죠. 저보다 짐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형 SUV에도 뒷자리를 폴딩해서 싣고 다니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러면 단점이 여러 명이서 캠핑을 갈 수 없다는 거죠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열도 폴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짐은 다 들어간 거니까 7명까지도 같이 캠핑을 갈 수 있는 거고요. 짐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열만 폴딩하면 되는 거니까 2열까지, 그러니까 4명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확실히 여러 명이서 캠핑을 갈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짐을 싣는 것 뿐만이 아니라 2열과 3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거든요. 2열이야 그렇다 쳐도 3열의 시트 포지션도 높게 되어 있어서 무릎의 불편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 뒤에 모니터가 2개 달려 있거든요. HDMI를 연결해서 노트북에 있는 걸 볼 수도 있고요. 태블릿 PC나 핸드폰에 있는 거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. 캠핑을 가는 길이 굉장히 설레고 신나긴 하지만 차 안에서 할 얘기들 이렇게 막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나면은 가는 길 좀 지루해서 대부분 이게 잠을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통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도 있고요. 성인들끼리 간다면 노래방 화면 같은 거 띄워놓고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 명이 캠핑 가기에는 최적화된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크기가 커져서 얻은 이득이 있다면 분명히 손해보는 것도 있겠죠. 그 첫 번째는 브레이크입니다. 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무게도 늘었을 거잖아요. 이 차 공차 중량이 2.7톤으로 나오거든요. 기름도 넣고 캠핑 장비 싣고 거기다가 사람까지 타면은 3톤은 가볍게 무게가 넘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브레이크를 좋은 걸 넣었을 텐데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. 예전에 이 차와 같은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는 타오를 시승했을 때는 차가 굉장히 큰데도 브레이크가 잘 든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차는 또 고급화를 하면서 무게가 늘어나서인지 브레이크가 이상하게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속으로 운전할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보다도 안전거리를 확실히 벌려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생긴 단점은 연비입니다. 이 차에는 6.2L 8기통이라는 굉장히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연비가 높을 수가 없겠죠. 공인 연비는 6.5가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시내와 고속도로 합쳐서 100km 운행한 상태에서 평균 연비가 7에
못 미치게 간당간당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공인 연비보다 높아서 뭐야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시내에서만 몰았을 때는 연비가 3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도심을 벗어나기 전에 약간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었어요. 워낙 기름을 많이 먹다 보니까 기름통도 클 거잖아요. 그래서 한 번 기름을 넣을 때 90리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, 기름 떨어져서 이 기름 넣는다고 생각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. 캠핑 한 번 갔다 오는데 자동차 기름값으로만 그 정도 넣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. 다만 이 차에 연비를 놓고 그 정도 차인데 연비가 그 정도면 잘 나오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3.6리터 엔진을 달고 있는 팰리세이드가 연비가 8.5, 거기다가 G80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5, 6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런데 이 차는 배기량이 그 차들의 2배 가까이 되는데도 연비가 1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차의 연비가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일단 저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 단점으로 꼽아 보겠습니다. 다만 이 고배기량 엔진이 이 차체의 크기와 무게를 확실하게 감당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. 저희가 캠핑장을 잡아 놓은 곳이 굉장히 산악지형에 있거든요. 그 곳에서 오르막 얼마나 잘 오르나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, 일단 일반적인 고속도로라던가 시내 주행에서 엑셀을 밟았을 때 답답함이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. 3톤에 육박하는 자동차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. 잘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합니다.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. 어지간한 요철이 있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고요. 또 전자 제어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차체가 2m 정도의 높이인데도 코너를 돌거나 그럴 때 차체의 쏠림이 크지 않아요. 지금 뒤에 저희 PD님이 타고 있는데, PD님 뒷자리는 좀 어때요? 멀미는 일단 전혀 안 나고요. 아까 핸들이 이렇게 많이 확확확 뛸 때는 조금 몸이 흔들거리는 느낌은 있는데, 그게 막 심하거나 막 엄청 휘청거리는 느낌은 아니었고, 방지턱 넘을 때 되게 부드러워요. 그쵸, 방지턱이나 요철 넘을 때 특히 뒷좌석이 엉덩이 이렇게 들썩거리게 마련이잖아요. 아무래도 이 정도 차를 사는 분들의 경우에 혼자서 캠핑을 다니는 분들보다는 가족이라던가 친구들과 같이 갈 걸 염두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차체 제어가 잘 되어 있고 승차감이 좋다고 하더라도 SU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좌석만 부드럽게 되어 있고 뒷좌석은 통통 튀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도 승차감이 좋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아이들의 멀미도 조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애들이 가면서 잠이 들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운전자한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단점도 있는데요. 이 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. 지금 고속도로에서부터 계속 틀었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 속도는 나름대로 가다서다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조향이 불안정합니다. 최근에 나온 주행보조 시스템 보면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차선에서 가운데를 딱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가주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주행보조 시스템을 켜놓고 핸들을 놓은 상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차가 왼쪽으로 기우뚱, 오른쪽으로 기우뚱 하면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차의 그 차선 유지 시스템이 차선의 중앙을 물고 가는 게 아니라 왼쪽 차선을 벗어날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넣어주고, 오른쪽 차선을 벗어날 것 같으면 왼쪽으로 넣어주고,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휘청휘청 하면서 가게 돼요.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. 물론 주행보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, 이게 조금 더 잘 되어 있다면 가족이랑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이랑 뭔가 눈을 마주칠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길 텐데, 운전을 하는 아빠 혹은 엄마 입장에서는 다른 가족들과 눈을 맞추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 사운드 시스템도 굉장히 좋아요. AKG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스피커가 36개나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제 머리 뒤에도 앰프가 달려 있어서 노래를 들을 때 뒤에서도 막 진동과 함께 빵빵 하는 그 바운스가 전해지더라고요. 이건 긴 말 필요 없겠죠?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차를 타면서 오디오 시스템에 감탄했던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. 첫 번째가 볼보에 적용되어 있는 뱅앤올룹슨 시스템, 두 번째가 쉐보레 타호에 적용되어 있는 보스 오디오였어요. 그런데
이 차도 세 번째로 감명받은 차가 됐습니다. 풍부한 음량도 음량인데 베이스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이게 차 문이라던가 핸들로 그 빵빵거리는 진동이 되게 전달이 오거든요. 그래서 30대가 이 차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뭔가 흥이 많은 분들이 간다면 클럽 음악이나 댄스 음악 틀어놓고 가면 차에서 다 같이 덩실덩실하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 차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편의 장비가 하나 있는데요. 이 가운데 콘솔 박스를 열면 뚜껑 대비 뭔가 초라해 보이는 공간이 나와요. 근데 이 공간이 냉장고입니다.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냉장고를 켜고 끌 수 있거든요. 지금 단순히 그냥 온도를 잡아주는 보온 기능이 아니라 이 벽이 시원해요. 그러다 보니까 캠핑 다닐 때 뭐 고기 같은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. 음료수나 술 같은 거 넣어놔도 가서 먹을 때 바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쏠쏠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캠핑 갈 때는 이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. 아이스박스. I don't know. Why don't you drop dead? 자, 이제 저희 목적지 가는 길에 비포장 산길이 시작돼서 오프로드 시승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캠핑을 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 구간이었어요. 지금 화면으로는 경사가 안 높아 보일 수 있는데요. 저희가 목적지로 삼은 캠핑장이 해발 800m에 있거든요.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거든요. 앞뒤로 길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. 양 옆으로 폭이 크다 보니까 또랑 같은 게 있다면 빠지기도 쉬울 거고,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거에 차가 긁힐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이 차가 오프로드 길에서 가장 취약한 거는요, 이 본네트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으면서 수직으로 쭉 뻗었다가 꺾여서 내려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의 아랫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길을 보고 그 길을 예상하면서 핸들을 조향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보통 큰 SUV들도 본네트는 살짝 아래로 기울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그거는 높은 차체에서도 아래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, 지금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본네트가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아래로 뚝 하고 수직으로 꺾여서 내려갑니다. 그래서 운전자 시야에서는 운전자 기준 2, 3m 앞까지만 길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상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, 3m 앞에서 본 길을 내 밑에 있다고 상상하고 가야 하는 거죠. 그래도 다행히 캐딜락에서 이런 불편을 알았는지 이 차 전면부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줬습니다. 그리고 그 카메라를 통한 영상은 계기판에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그냥 운전자 눈으로만 봤을 때는 3m 정도 앞까지 밖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기판에서는 한 1m 앞까지의 길이 화면으로 확인이 됩니다. 이게 없었으면 아마 이 차 가지고 정말 좁은 길 그리고 험난한 오프로드를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이 지금 제조사 측 설명으로는 4K 이상이라고 하는데,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화질이 안 좋으면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.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. 계기판 옆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요, 지금 나오고 있는 전면부 뿐만 아니라 이 전면부를 광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, 위에서 전면부를 바라볼 수도 있게 해줘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 차 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라면 큰 위험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측면까지 보일 수 있어서 양쪽에 차를 긁을 만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리고 이 화면 너무 마음에 드는 게요, 야간에는 야간 모드로도 볼 수 있어요. 이 화면을 나이트 비전으로 바꾸면 야간 투시경으로 보는 것처럼 정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카메라 덕분에 야간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더 안전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런 카메라 같이 보조 시스템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요, 이게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힘들긴 하다. 도착해서 텐트 치고 하다 보니까 밖이 너무 어두워져서 야외 추가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일단 지금 이 텐트 안에선 저희 스태프들이 잘 거고요, 저는 차에서 잘 수 있도록 세팅을 마쳤는데요, 3열 시트를 접고 나니까
굳이 2열 시트까지 접지 않더라도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 매트를 깔아서 잘 준비를 맞춰놨고요. 이게 혹시 2열 시트까지 접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열 시트도 접어보긴 했는데 3열 시트랑 2열 시트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2열 시트를 접더라도 지금 제가 당장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에스컬레이드로 차박을 하려면 어쨌든 그 틈을 메울 만한 뭔가를 덧대야 할 것 같기는 했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식사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 최종 정리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아침에 가 떴습니다. 자, 일단 지금까지 했던 차박 중에선 가장 편안하게 잤던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양 옆에 폭이 지금 1인용 매트 2개를 깔아놨는데도 공간에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양쪽으로 공간이 넓어서 두 사람이 자게 해도 충분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. 다만 지금 3열만 눕혀놓고 매트를 깔았잖아요. 그래서 누웠을 때 177cm 남성 기준에서는 약간 길이가 모자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실제로 재보니까 3열까지 접었을 때 길이가 175cm 정도 나왔습니다. 딱 2cm 차이인데 그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. 다리를 쭉 뻗지를 못하니까. 그래서 저는 자다가 중간에 2열까지 접어서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요. 그 사이에 약간 틈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죠. 그 부분에 베개를 놓고 자니까 크게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자, 거기에 이거 보세요. 보통 SUV라고 하더라도 차 안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기는 힘들거든요. 근데 이거는 차 높이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허리를 펼 수 있어서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거기에 2열 뒷공간이라던가 이 트렁크 뒤쪽에 220V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임시 방편으로 전기를 보충해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트렁크를 닫으면요, 이렇게 뒷창문만 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창문 닫고 있으면 습하고 답답하잖아요. 이렇게 문을 열고 공기를 쐬거나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어서 공간적인 면이나 편리함에 있어서 지금 이 차보다 차박하기에 좋은 차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차박을 엄청 좋아하고 캠핑을 즐겨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를 사라고 하면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큰 차체와 좋은 편의 기능에 따라오는 가격이 망설이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. 1억 6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 차를 오프로드에 막 타고 다니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큰 차체에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이동의 불편함이죠. 지금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가다 보면은 잔기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. 그게 꼭 아니더라도 차가 사고가 나진 않을까, 저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특히 이런 오프로드 길은 외통길인 경우가 많아서 이 차 하나만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혹시라도 마주오는 차를 만나게 되면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. 차가 커서 아무리 캠핑 가서 편하고 놀기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동이 불편해 버리면 오히려 캠핑을 더 안 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여러분은 차박이나 캠핑 갈 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이 이용했던 차 중에 이 차 좀 편하더라 하는 거 댓글에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